자, DC 리버스 이야기 계속하면서 이번엔 액션 코믹스 리버스랑 슈퍼맨과 클락 켄트의 만남 스토리를 다뤄볼게.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란 한번 봐줘. 거기 가면 내 영상 업로드 일정이 업데이트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고. 액션 코믹스 리버스는 DC 리버스 전체에서 가장 잘 만든 작품 중 하나야. 그리고 바로 슈퍼맨 대 둠스데이 전투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지만 잠깐 스킵할게. 이건 좀 이따 다시 다룰 거고 지금은 클락 켄트라는 캐릭터에 집중하고 싶어. 이 부분은 진짜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거든.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반전이야. 이런 전개가 길게 유지된 적이 거의 없었어. 이런 점이 내가 DC 리버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야. 액션 코믹스 리버스의 전체적인 개념은 사실 뉴 52 다크사이드 워랑 슈퍼맨, 트루스에서 시작돼. 무슨 말이냐면 슈퍼맨, 트루스에서 뉴 52 슈퍼맨의 정체가 세상에 완전히 공개돼 버렸어. 사람들이 다 클락 켄트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고. 그래서 프리뉴 52 슈퍼맨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저건 슈퍼맨이 아니잖아. 이런 반응을 보였지. 그리고 이건 클락 켄트가 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도 바로 연결돼. 액션 코믹스 리버스에서 물론 슈퍼맨 대 둠스데이 전투가 주요 내용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서 역대급 미친 전투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 물론 둠스데이가 어떻게든 패배에서 배우면서 점점 강해지는 모습은 멋졌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프리 뉴 52 슈퍼맨이 뉴 52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새로운 슈퍼맨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었어.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은 바로 클락 켄트였어. 왜냐하면 액션 코믹스 리버스에서 클락 켄트가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나타났거든. 그리고 이게 좀 웃겼어. 지미 올슨이 대놓고 물어봤잖아. 아니, 너 슈퍼맨이잖아. 다 알아. 온 세상이 너 슈퍼맨이라는 거 아는데 빨리 가서 둠스데이랑 싸워. 그런데 클락 켄트는 계속 같은 말만 했어. 아니야, 난 슈퍼맨이 아니야. 스토리 내내 사람들은 클락을 볼 때마다 아니, 왜 저 슈퍼맨한테 둠스데이랑 싸우라고 하는 거야? 너도 가서 싸워야지. 이런 반응이었는데 클락은 끝까지 아니라니까. 난 그냥 클락 켄트야. 그냥 평범한 기자라고. 이 말을 반복했어. 문제는 DC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안 줬다는 거야. 그냥 던져놓고 누가 봐도 이상한데? 정체가 뭐야? 이런 궁금증만 남겼지. 그래서 독자들은 별별 이론을 다 내놨어. 혹시 슈퍼맨이랑 클락 켄트가 원래 한 사람이었는데 뉴 52 슈퍼맨이 죽으면서 분리된 것도 아냐? 클락 켄트라는 인격이 따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말들이 커뮤니티에서 엄청 돌았어. 하지만 DC는 끝까지 말을 안 해주고 우리는 답이 나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그러다가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기자 클락 켄트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위협을 받게 돼. 이게 좀 흥미로웠어. 왜냐하면 댄 저겐스가 순수하게 평범한 인간 클락 켄트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강조했거든. 원래 슈퍼맨 이야기에서 클락 켄트는 그냥 변장 같은 개념이었잖아. 1938년 슈퍼맨 신화가 시작된 이후로 클락 켄트는 언제나 난 기자야 하다가 갑자기 슈퍼맨으로 변신해서 악당 때려잡고 다시 기자로 돌아오는 루틴을 반복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이야기에서 클락 켄트는 진짜 그냥 기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어. 기자 생활 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원래 로이스 레인이 할 대사 아니야? 로이스는 항상 기자 일 하다 보면
목숨 걸 일 많아. 위험한 곳에 들어가야 하고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하곤 했는데 이번엔 클락이 그걸 직접 경험하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 색다른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렉스 루터의 요청으로 클락 켄트가 무대 위에 오르게 된다는 거야. 이제야 뭔가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자, 이제 슈퍼맨 신화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볼게. 특히 뉴50이 슈퍼맨의 죽음 이후 어떻게 흘러갔는지 말이야. 뉴50이 슈퍼맨이 사라지고 난 후 프리 뉴52 슈퍼맨이 아직 완전히 세계적인 영웅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어. 즉, 저스티스 리그의 공식 멤버로 인정받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완전히 그를 슈퍼맨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지. 이때 렉스 루터가 나섰어. 그는 다크사이드의 잔존 병력을 이용해서 마더박스를 동력권으로 삼아 새로운 렉스 루터 아머를 만들었고 이 아머에는 슈퍼맨의 상징이 박혀 있었어. 렉스 루터가 직접 슈퍼맨의 역할을 맡겠다고 나선 거야. 사실 이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거였어. 포에버 입을 때부터 이미 이런 전개가 예고됐다고 볼 수 있어. 당시 렉스 루터가 크라임 신디케이트의 위협에 맞서 악당들을 이끌고 세상을 구했던 사건을 기억하지? 그때부터 루터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 개과천선한 렉스 루터라는 모습으로 흘러갔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그가 진짜로 슈퍼맨이 되려고 할 줄은 몰랐다는 거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개는 아니었어. 렉스 루터는 오랫동안 슈퍼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고 그만큼 슈퍼맨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존재 이유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거든. 이거 배트맨과 조커 관계랑 비슷해. 배트맨이 죽으면 조커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슈퍼맨이 사라지면 렉스 루터의 존재 이유도 애매해지는 거야.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야. 그냥 자기 길을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슈퍼맨이 되는 것. 근데 렉스 루터는 이미 좋은 놈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으니까 슈퍼맨의 역할을 맡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지. 하지만 문제는 이미 프리뉴 52 슈퍼맨이 둠스데이와 싸우는 걸 모든 사람들이 봤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클락 켄트는 뭐지? 어떻게 슈퍼맨이랑 클락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이런 의문이 터져 나왔어. 그래서 이 기자회견이 열린 거야. 이 회견의 목적은 바로 클락 켄트가 직접 무대에 올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슈퍼맨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존재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어.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 바로 이 기자회견을 프리 뉴 50이 슈퍼맨과 그의 가족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터져.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한 남자가 패닉 상태가 돼서 클락 켄트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건 진짜로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 이 남자는 클락 켄트가 슈퍼맨인데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총을 쏘면 총알이 튕겨나가면서 슈퍼맨이라는 게 증명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당연히 이 남자는 제압당했고 클락 켄트도 총에 맞지 않았어.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클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클락 켄트는 다시 데일리 플래닛으로 돌아가서 페리 화이트와 대화를 나누게 돼.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게 돼. 이 테스트의 목적은 클락 켄트가 진짜로 자기 말대로 나는 클락 켄트고 슈퍼맨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거야.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왜냐하면 조작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하지만 비공식적인 조직에서는 여전히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 거짓말 탐지기를 할 때는 먼저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서 심박수의 기준값을 정해. 예를 들면 너 이름 555 맞아. 지금 빨간 셔츠 입고 있어. 이런 질문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나중에 거짓말하는지를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결과는 클락 켄트는 테스트를 통과했어. 나는 클락 켄트다. 슈퍼맨이 아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심박수 변화도 없었고 페리 화이트도 어느 정도는 납득하는 눈치였어. 근데 여기서 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지. 진짜일까? 진짜로 저게 사실일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남아있었던 거야.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와 클락 켄트가 거리로 나가서 기자로서 취재하고 여기저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을 노리는 자들에게 계속 위협을 받게 돼. 그러다가 결국 슈퍼맨에게 구출당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 바로 수염난 남자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 정체도 불명, 어디서 온지도 모름. 물론 팬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긴 했지만 댄 저긴스가 나중에 이 캐릭터의 정체를 밝힐 거라는 건 확실하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야기가 다시 클락 켄트와 슈퍼맨에게 집중되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들이 다뤄지기 시작해. 클락 켄트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서 온 거지? 진짜 정체는 뭐야?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슈퍼맨은 클락을 솔리튜드 요새로 데려가. 여기서 뉴어 12부터 슈퍼맨을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 요새가 익숙할 거야. 왜냐하면 프리뉴 52 슈퍼맨이 뉴 52 슈퍼맨의 죽음 이후 등장했을 때 기존의 뉴 52 슈퍼맨 요새를 그대로 이어받았거든. 물론 몇 가지 변경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했어. 그 이유는 프리뉴 52 슈퍼맨이 뉴 52 슈퍼맨을 존중했기 때문이야. 이 요새는 뉴 52 슈퍼맨이 남긴 유산이다. 그는 수없이 싸웠고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희생했어. 그런데 내가 와서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건 그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슈퍼맨 입장에서는 이 요새 자체가 뉴 52 슈퍼맨의 크립톤과 그의 유산을 기리는 상징적인 장소였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슈퍼맨이 클락을 여기로 데려온 이유. 그건 바로 클락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정체가 뭔지, 어디서 온 존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야. 이제 중요한 순간이 찾아와. 프리뉴 50이 슈퍼맨이 한 장치를 꺼내는데 이 장치는 누군가의 과거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주는 장치야. 그래서 클락 켄트가 직접 이 장치에 노출되면서 슈퍼맨과 우리 독자들은 진실을 알게 돼.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이 클락 켄트는 슈퍼맨이 아니야. 한 번도 슈퍼맨이었던 적이 없었어. 그는 그냥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어. 자신만의 가족이 있었고 연애도 했고 자신의 과거와 역사가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뉴 50이 슈퍼맨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미 이 클락 켄트는 존재하고 있었어. 근데 두 사람이 너무 닮았잖아. 당연히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고 진짜 클락 켄트를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위험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뉴 50이 슈퍼맨이 내린 결정은 클락 켄트를 완전히 숨기는 것. 즉, 세상의 눈에서 사라지게 해서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지만 이 계획이 망가지는 순간이 왔어.
뉴50이 슈퍼맨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숨겨둔 클락 켄트도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뉴50이 슈퍼맨이 죽어버리면서 클락 켄트를 숨길 이유 자체가 사라졌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프리뉴50이 슈퍼맨의 등장은 전혀 예상된 변수가 아니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가 처음 뉴50이 세계에 나타났을 때 저스티스 리그는 물론이고 배트맨조차도 그 존재를 몰랐어. 이건 프리뉴50이 슈퍼맨의 경험과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야. 그는 브루스 웨인의 감시망을 피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저스티스 리그의 감시 시스템, 뉴52에서도 기존 세계와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또 완벽히 피해갈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 즉, 그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지를 아는 슈퍼맨이었던 거야. 그래서 클락 켄트 입장에서는 뉴52 슈퍼맨이 죽었으니 이제 자신을 위협할 존재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도 괜찮겠지? 이런 판단을 했던 거지. 이 장면에서 DC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이 클락 켄트의 정체가 이거야. 이제 더 많은 전개가 있을 거고 앞으로 추가적인 사건들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댄 저겐스는 여기서 원래 액션 코믹스 이야기의 후속 전개까지 예고하고 있어. 액션 코믹스 리버스에서 프리뉴50이 슈퍼맨이 뉴52 세계에서 프리뉴50이 둠스데이와 싸우는 장면이 있었지.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 프리뉴50이 슈퍼맨이 둠스데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왜냐하면 둠스데이는 죽을 때마다 자신을 죽인 방식에 면역이 되는 특성이 있거든.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슈퍼맨과 싸운 적도 있었잖아. 1992년에 나왔던 슈퍼맨의 죽음 스토리 아크에서 둠스데이는 슈퍼맨을 죽였던 적이 있어. 그 이후로 둠스데이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어려운 상대가 되어갔어.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힘이 아니었어. 둠스데이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전투 기술, 전략, 심지어 속임수까지 배우기 시작했어. 즉, 그는 슈퍼맨을 싸우기 힘들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한 거야. 가장 위험한 점은 둠스데이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면 슈퍼맨이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야. 원래는 단순히 파괴 본능에 따라 움직였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위협해서 슈퍼맨을 방해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액션 코믹스 리버스 스토리의 결말에서 프리뉴50이 슈퍼맨은 둠스데이를 팬텀존에 가둬버렸어. 팬텀존은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하면 둠스데이가 다시 돌아올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지.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 둠스데이가 팬텀존에 도달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납치당했어. 그를 납치한 건 시간을 조종하는 세력으로 보이는 무리였어. 그들은 둠스데이를 자기들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고 했지. 이 이야기의 일부는 미스터 오즈, 아마도 워치맨 유니버스의 오즈만디아스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과 연결될 수도 있어. 하지만 DC는 아직 이 떡밥을 제대로 풀지 않았어. 그냥 여기저기서 미스터 오즈의 단편적인 등장이 있었을 뿐. 전체적인 그림은 안 보이는 상태.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슈퍼맨이 클락 켄트를 만나다 라는 2부작 스토리의 본질이야.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알려주려는 목적이었어. 이 클락 켄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원래 뉴50이 슈퍼맨과 닮았을 뿐인 사람이었고 뉴50이 슈퍼맨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숨겨줬고 뉴50이 슈퍼맨이 죽자 숨을 이유가 없어져서 다시 세상에 나온 것뿐이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그 단순한 사실에서 시작된 거였어. 이제
세상이 클락 켄트와 슈퍼맨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 그 덕분에 댄 저긴스는 이 클락 켄트를 어떤 방향으로든 끌고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야. 이제 클락 켄트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스토리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완전히 미지수야. 다만 이 스토리 아크가 끝날 때 강렬한 클리프행어가 하나 등장해. 아포콜립스, 즉 다크사이드의 행성이 슈퍼맨의 상징으로 표시된 장면이 나와. 그리고 그 순간 어딘가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이 이렇게 말해. 길은 정해졌다. 유일한 해답은 죽음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어디로 연결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 하지만 DC 리버스에서 클락 켄트와 슈퍼맨의 관계가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 거야. 어떤 이야기를 다음에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